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에는 저희 시선 집중과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출마의 변을 짧게 한 말씀 듣고 시작하죠. 예, 대한민국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통합과 시대교체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명령에 성실하게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정부를 7년 동안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민주주의 정당인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서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통합의 의미는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시대 교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네. 세대 교체까지를 포함한 시대 교체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과제는 예. 다들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국가적인 공익, 국민 모두의 공익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정당은 지역적 이익에 갇혀 있고 또한 대통령 역시도 이념과 지역에 갇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공익을 지키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리더십은 형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박정희 시대의 국가 운영 철학이었고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예, 공익과 대칭되는 지점에 이념과 지역의 주요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패권과 관련된 지적도 있습니다. 이 패권이 공익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 가운데는 친박 패권, 친문 패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이 친문 패권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친문 패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현재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의 최고위원들이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당의 지도 체계를 뒤엎는 다른 비선 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은 내각 중심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예산권을 국회에 준다. 또는 총리와 내각도 의회 과반 정당 연합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의 헌법,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헌법은 예. 총리를 의회 과반을 점하는 의회의 다수파가 인준을 안 하면 내각은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의회의 과반을 점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운용하려면 예.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 즉 그것이 두 개의 당의 연합이든 세 개의 당의 연합이든 아니면은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있든 일당이 존재하든 예. 이 과반의 의회 다수파와 대통령은 협력해서 운영할 때라야만 작동 가능한 것이 현재 헌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헌법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잘 운용하고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 국회 구도를 살펴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과반을 형성하게 될 텐데 이 두 당과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다는 의미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당과의 협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원내 대표와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원내 지도부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하겠죠. 예. 이 예산권을 국회에 준다. 이것이 이를테면은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의 입법 수준을 놓고 의회가 현재 아주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취지와 법 제정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입법 수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다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수준의 의회 입법 수준으로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회가 법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지는 장관이나 행정부 각종 령의 시행 규칙이 원래 법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행의 헌법 제도 내에서도 의회와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협치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럴 때라야만 현재의 헌법이 작동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혹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안희정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잠을 네.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실지요? 아무래도 그 가장 크게 드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보 외교 통일에 있어서 전 세계적 질서나 국제적인 어떤 패권 질서들이 우리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가장 큰 주제고 고민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국가적인 단결을 이루어내는데 각 정당과 정파별로 너무나 많은 분열을 겪고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옳고 그름의 싸움을 나누는 것은 낡은 정치다. 유일한 기준은 국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파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골자가 요점이 오로지 국가 국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싸우더라도 그걸 위해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예. 과거의 20세기적인 진영의 논리나 낡은 어떤 그 이념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를 들면 노동시장 개혁이다. 그러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임금생활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예. 산업구조조정기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그 방향에 대해서도 보장해줘야 되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가지고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데 예. 우리 현재의 현실 정치는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는 반대하거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자체를 그냥 찬성하거나 하는 이 극단적인 찬반 논쟁에서 더 한 걸음 못 나가는 것이 낡은 정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모든 견해를 통합해서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경쟁해달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문제의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선 전 개헌 논의 또 대선 후의 어떤 개헌 논의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 추진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정치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에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가동 중인데 무슨 제안이었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대선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을 전제한다면 예. 사실상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그걸 전제한다면은 대선 일정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예. 대선 개헌에 대한 어떤 기구를 제안하신 거예요?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개헌을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대선 어떤 선거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예.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차분하게 이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이어가겠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 있으시죠? 네. 예.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기존 야권 지지층들의 표를 이탈시키는 그런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의 배경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할 때마다 예. 역대 정권 교체가 5년의 정부 리더십 대통령의 교체인데 마치 전혀 없는 백지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87년 60헌법 이래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본 정책들은 사실상은 간판의 이름만 바뀌었지. 예.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녹색 성장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에 입각해서 기후 변화와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 문제 의식으로서는 좋은 제안입니다. 예. 창조 경제 역시도 우리가 혁신주도형, 즉 과학과 기술에 입각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이끄는 혁신주도형 경제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 때의 혁신경제 이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자기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표지가리성 정책 공약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책의 기조를 더 흔들 뿐이어서 예. 저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시대의 국민과 합의해서 추진해왔던 긍정적 모든 정책들을 개성하고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어찌됐건 하늘 아래 정치권에서 내놓은 구호가 표지가리일 뿐이지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런 반론도 되는 거군요. 예. 그러나 그 시대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이 있었으나 이 경제정책과 관련되어서 제가 주로 얘기를 그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남경필 경기지사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안희정 지사께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우호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연정 차원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조금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무총리는 의회의 다수파랑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의회와 부딪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취지는 협치를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신중치 못합니다. 예. 네. 안희정 지사께서도 같은 논리로 같은 제안을 남 지사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의회의 다수파랑 총리와 내각 문제는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이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의원 시절의 이 40대 기술원 이후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50대 기술원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선 출마 포기했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 포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포기했고요. 이른바 이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동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50대 기술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다들 대통령 선거를 하건 국회의원 선거를 하건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든다면 대통령 선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총통식 리더십을 바랍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거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리더십은 현재 우리 헌법에 대통령한테 허용되고 있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은 집권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어서 의회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 리더십과 운영 체계, 운영 능력의 일대 혁신, 그게 지금 50대 기술원이 품어야 될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은 50대 후보가 몇 명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시대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바로 그런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짧게 한 말씀으로 듣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 본인 스스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대세론을 꺾을 비책이 있으신지요? 역시 국민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제 소신과 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요청과 국민들의 바람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 만나봤습니다.